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나 증가한 66.2%였습니다. 공공부문 부채 D3 규모와 GDP 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고치입니다. 만약에 2021년 수치가 발표되면 이보다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GDP 대비 비율 증가폭 7.3%포인트도 2013년 2.9%포인트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입니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 D3입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국제 비교로 이용되는 일반 정부 부채 D2도 945조 원으로 전년비 134조 4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 48.9%도 전년비 6.8%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으로 국가 채무를 급격하게 늘린 영향이 컸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 D2 증가폭 6.8%포인트는 국제통화기금 즉 IMF 통계기준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IMF는 금년 들어 여러 번이나 우리나라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역대 정권별로 보면은 국가 부채를 가장 크게 증가시켜 놓고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낮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확장 재정에 따른 경제 회복과 세수 증가,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 운용의 선선한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지만은 확장 재정의 결과는 국가 채무만 증가시켰을 뿐 산업 생태계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국가 채무 D1이 급속도로 불어 내년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국가 채무 내지 국가 부채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해방 이후 문정부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가 채무 D1은 약 627조 원이었습니다. 문정부 들어 약 5년간 440조 원이나 증가시킬 전망이라서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선심성 포퓰리즘적 재정 지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피해 계층에 중점 지원했어야 하는데 전국민 지원이 많았습니다. 국가 채무 내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킨 적자 국채는 대부분 30년 내지 40년 내에는 대부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가 채무 증가는 현재의 2030 세대나 미래 세대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거의 국가 부채 증가는 기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채를 도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정부와 같이 이렇게 소비성 자금으로
크게 증가시킨 정부는 없었습니다. 다음 표는 국가 채무 D1과 일반 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강의의 국가 부채 D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정부는 2020년, 즉 작년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D2는 GDP의 48.9%, 공공부문 부채 D3는 GDP의 66.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일반 정부 부채를 금년 12월 중순에 발표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2021년 통계는 보다 빨리 발표되도록 기재부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의의 국가 부채 D4는 공공부문 부채 D3에다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D4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2019년 말에 약 2,076조 8천억 원, 2020년에는 2,324조 7천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2019년 국내 GDP 1,913조 9천억 원의 약 108.5%이고 2020년은 국내 GDP 1,924조 4,529억 원의 120.8%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은 강의의 국가 부채 D4로 보면은 2018년 106.3%, 2019년 108.5%, 2020년 120.8%나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 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국가 부채에 관해서 약 35회차 방송을 해서 여러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정부 들어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7일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 정부 부채 D2 증가 속도가 두 번째로 상당히 빠르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둘째, 재방송 184회차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 부채는 627조 200억 원이었습니다. 문정부 5년간의 국가 채무 D1은 1068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 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627조 원의 70.3%나 되는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해방 이후 2016년까지는 71년 동안 국가부채 D1이 627조 원이었는데 문정부는 5년 만에 440조 원이나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부채 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셋째, 이충건 방송 100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에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간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고 그중에서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천 개를 창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공무원 수를 수만 명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은 망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특히 공무원 수를 크게 증가시켜서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증가시켜서 강의의 국가 부채 D4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고 매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급적 공무원은 줄이고 일자리는 민간 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경제 정책의 큰 실패입니다.
넷째, 넓은 정부의 국가 부채 D4로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GDP의 약 108.5%나 되었고 2020년은 GDP의 120.8%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12월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20년 작년 공공부문 부채 D3는 GDP의 66.2%로 전년비 7.3%포인트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마 2021년 통계가 내년 말에 나오면은 그때도 상당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 경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면은 바로 재정 위기나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U 국가는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서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여당의 일부 정치인과 폴리페에서는 OECD 평균치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괜찮다고 합니다. OECD 평균치에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축통화국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과 같은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채 비율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일본의 국가 부채 237%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일본과 단순 비교하여 괜찮다고 하는 사이비 학자도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여건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 D2가 2020년 약 110%이고 우리는 48.9%에 불과하다고 재정을 확대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IMF가 국제 비교로 사용되는 국가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 D2인데 IMF는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D2가 2020년 48.9%에서 2026년 69.7%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빠른 수치입니다. 게다가 공공부문 부채 D3로 보면은 2019년이 59.0%나 되고 2020년은 66.2%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위기나 외환이 부족해지면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라서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일부 폴리페스 학자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보지 않고 우리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해소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 그 경제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정부 4년 동안 국가 부채가 감소는커녕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해 왔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는 크게 증가시켜 놓았지만 재정 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합니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산업 생태계는 살아나지 않고 알바 일자리 창출 등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현금성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거나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들을 계속 옥죄하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경제 정책으로는 경기 활성화는 미미하고 국가 부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비율이 낮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경쟁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법제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고 각종 현금 복지 공약을 쏟아낼 경우에 국가 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서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국가 부채 시한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문 정부는 당장 국가 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